유리로 된 창문을 통해 한움큼 빛이 쏟아진다. 온몸에 내리쬐는 빛을 이 한 몸에 만끽하고 싶다.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 귀를 기울인다. 김간호사. 그녀의 발자국 소리는 독특하다. 뒤꿈치에 힘이 들어가는 일반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는 다르게 김간호사의 발자국 소리는 앞꿈치에 힘을 주어 걷는다. 그렇기에 소리가 다르다. 한진우 씨?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가 웃는다. 목소리에 생기가 넘친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늘 가슴이 뛴다. 난 그녀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 빌어먹을 짝사랑밖에 되지 않는 어느 순박한 환자의 가슴 저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말이다. 아침 드셔야죠. 그녀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를 대할 땐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한다. 언제나 나를 향한 존칭을 잊지 않은 채 조심스레 나를 대한다. 그녀의 하얗고 얇은 팔목 사이에서 핏줄이 꿈틀거린다. 알 수 없는 약을 링겔줄에 꽂아 넣기 위해 힘을 주는 그녀의 모습. 바라본다. 나를 버린 신이 나에게 준 유일한 선물. 그건 그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었다. 하지만 난 움직일 수 없다. 언제나 이 소독 냄새가 나는 하얀 침대에 부동 자세로 누워 있어야만 했다. 신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난 사고로 인해 부모도 잃었다. 그리고 몸의 감각도 덤으로 잃었다. 살아있는 거라고는 오로지 두 눈, 이것뿐이다. 그럼 쉬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허기진 배가 이상한 약물로 인해서 배고픔을 잊게 해준다. 그리고 나는 숙면을 취한다. 꿈속에서만큼은 난 자유롭기 때문이다. 뚜벅, 뚜벅.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내가 있는 이 병실을 향한 묵직한 발자국 소리. 무게감이 실려 있다. 그리고 불규칙하다. 한 발자국 소리는 약하지만 다른 한 발자국의 소리는 강했다. 그리고는 서서히 내가 있는 병실 쪽으로 선명히 들려온다. 그렇게 문을 연다. 간병인이다. 40대 중반의 간병인. 그녀는 뚱뚱했다. 또 심술스러웠다. 그런 그녀는 날 짐승처럼 대한다. 아무도 없는 병실 안에 들어서면 언제나 욕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내 몸 이곳저곳에 반창고로 붙이고는 날 꼬집는다. 내 피부가 민감했기 때문이다. 행여나 시퍼런 멍이라도 들면 안 되니까 그녀는 세심히 배려했다. 어제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을 폈어. 시발. 야, 넌 뭐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냐? 그런 걸 나에게 물어보면 어쩌자는 거지? 난 당신을 향해서 한마디조차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면서 그런 질문을 하면 난 어떠한 행동을 당신에게 보여줘야 되는 건가? 그건 우리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지. 모든 잘못은 아랫도리에 있는 것이 문제야. 야, 너도 똑같은 걸 가지고 있지? 그녀는 나의 옷들을
모두 벗겨낸다. 그리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대충 몸을 씻겨준다. 비누칠한 타올을 방금 떠온 세숫대야에 씻어내고는 다시 그 물을 가지고 내 얼굴을 닦아준다. 그리고 다시 닦고 때가 둥둥 떠다니는 물속에 내 칫솔을 담근 뒤 치약을 묻혀가며 대충 이빨을 닦아준다. 긴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다. 그녀가 걸어온다. 어머, 오셨어요? 나의 간병인은 긴 간호사를 향해 조금 전 뾰족스러운 얼굴을 감춘 채 환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는 웃는다. 천사와 같은 밝은 미소로. 하지만 창피하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내 알몸을 그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물론 그녀는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채 체온계를 내 겨드랑이에 꽂는다. 그리고 다시 병실 밖을 나선다. 이 새끼? 눈이 왜 병실 밖을 향하는 거지? 간병인은 날 바라본다. 그리고 묻는다. 하지만 답을 할 수 없다. 부끄러운 이유도 있었지만 그녀를 향해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게끔 입의 근육들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간병인은 서랍을 뒤지더니 기후비계를 꺼내든다. 그리고는 그것을 손에 쥐고 서서히 다가온다. 귀후비계를 귀에 넣는다. 그리고 휘젓는다. 고통스럽다. 하지만 비명소리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오후 2시다. 햇빛을 보면 시간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인간의 감상은 무한대했다. 그렇기에 내가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종소리가 울렸다. 정확히 숫자 이쪽에 초점이 멈춘 작은 바늘과 큰 바늘. 나를 괴롭히다 지쳐 잠이 든 간병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병실 밖으로 나간다. 이제 나 혼자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혼자만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타다다.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 아이였다. 옆 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의 아들이다. 자신의 어머니도 나와 같은 식물 인간이라는 걸 알면서 이 녀석은 날 괴롭힌다.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냥 나에게 다가와서 한가득 욕설을 뿜어낸 뒤 온갖 고문을 간다. 솜털 같은 것으로 발바닥을 간지럽히고 겨드랑이를 간지럽힌다. 또 아이는 날 외계인으로 착각하나 보다. 하긴 며칠 전 간병인이 보여준 내 몰골을 보니까 그런 오해를 살만도 하다. 제대로 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해 내 몰골은 뼈만 앙상했다. 몰골이 이 정도면 몸을 어떠하겠는가? 안 봐도 훤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에게마저 괴롭힘을 당해야 한다. 외계 생명체, 넌 죽어야 돼.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는 후춧가루를 내 코 속에 넣는다. 기침이 새어나온다. 하지만 코의 감각은 분명 살아있는데 기침은 나오지 않는다. 대신 눈물이 흐른다.
매운 냄새를 견디지 못하는 고통의 눈물이 내 볼을 타고 흐른다. 아이는 손거울을 가져와서는 얼굴에 비춘다. 뼈와 가죽만 남은 내 얼굴.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맑은 샘물이 흐른다. 고통스러운데 얼굴의 근육은 작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눈물만 흘려댄다. 야, 나 갈게. 내일 보자. 아이는 낄낄 웃어대며 병실 밖으로 나간다. 안도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 나를 괴롭히는 자들은 없을 테니 말이다. 터벅, 터벅. 늦은 밤, 무게감에 실린 발자국 소리가 귀천 너머로 들린다. 누군가 내가 있는 병실을 향하고 있다.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은 의사 선생님의 발걸음 소리였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언제나 침착했고 정확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왜 이 시간에 내가 있는 곳으로 오는 건가?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게 들린다.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내가 있는 병실에 들린 뒤 간단한 진찰만 하고 나간다. 그런 그가 새벽 3시라는 시간에 나를 찾고 있다. 어떤가요? 헌데 의사의 옆으로 다른 한 사람이 더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는 두 발로 걸어서 이곳에 온 게 아니기 때문이다. 주치의 옆에 있는 그는 다리가 없었다. 휠체어를 이용해서 내가 있는 곳을 향했다. 그런 그는 왜 나에게 온 것인가? 근육이 이미 마비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는 해봐야겠죠. 뭐 있으나 마나한 생명인데 2다리쯤 없어도 큰 무리는 없을 테니까요. 무슨 소리지? 근육? 그리고 2다리? 선생님, 시도라도 좀 해주세요. 전 걷고 싶습니다. 시도는 해보죠. 만약 다시 2발로 걷게 된다면 당신은 자유롭고 저는 학계에서 인정을 얻게 될 테니까요. 짧은 그들만의 대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세 달 뒤. 다리를 잘라야 하다니요. 지금 진우군이 식물인간이 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서서히 다리에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진우군은 한 달 뒤 온몸이 썩은 문드러진 채 사망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할머니의 대화가 이어졌다. 아버지를 사고로 잃고 이제 남은 가족이라고는 나 혼자뿐인데 할머니에게 나의 죽음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와 같았다.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 지식이 없는 할머니는 의사의 말에 동의해야만 했다. 한 달이 지난 뒤 내 2다리는 잘려나갔다. 내 다리는 알 수 없는 남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의 2다리를 가져간 남자는 수술 뒤
부작용으로 인해 죽었다고 했다. 물론 암암리에 이루어진 수술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달 뒤, 언제나 그 시간이 되면 그녀는 찾아온다. 그리고 날 괴롭힌다. 간병인, 뚱뚱이 아줌마. 오늘은 남편이 술을 먹고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내 코 속에 있는 코털들을 모조리 뽑아버리고 있다. 그것도 부족한지 온몸에 난 털들을 하나씩 뽑아낸다. 이제 좀 속이 후련해졌네. 야, 내가 밉지? 나도 네가 미워. 그리고 네가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지만 니네 할머니 오늘 죽었단다.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일주일 전만 해도 멀쩡하셨던 할머니가?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따뜻한 세상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건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 내 몸뚱아리를 시원하게 주물러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건가? 이제 내 눈물을 보며 같이 울어주는 사람은 없는 건가? 이제 살아있는 시간 동안 가장 고마웠던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없는 건가?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 이 새끼 우네. 내 말이 들리나?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줄게. 어제 너희 집에 강노라는 녀석이 침입했대. 그래서 현금이랑 여러 가지 금품들을 훔치다가 너네 할머니가 그걸 막으려다 그 도둑한테 봉변을 당했대. 근데 걱정 마. 너한테 나오는 보험금 때문에 네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난 너를 찾을 테니까 말이야. 그녀는 또다시 나를 괴롭힌다. 하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다. 슬픔만 지독하게 아픈 슬픔만이 느껴질 뿐이다. 옆에 환자실에서 아이가 찾아왔다. 여느 때와 똑같이 나를 괴롭힌다.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고통스럽진 않는다. 할머니의 웃는 모습, 그 따뜻한 목소리만이 생각난다. 차라리 날 죽여줬으면 좋겠다. 또 가. 김간호사다. 그녀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며 나를 쳐다본다. 우는 내 모습을 바라본다. 그런 내 모습에 그녀는 내 손을 꼭 잡는다. 그리고 울지 말고 힘내라고 말한다. 다행이다. 그래도 나를 위한 사람이 아직 세상에 한 명은 남았다. 비록 그녀는 내년에 결혼한다 하지만 그녀가 내 곁에 있는 이상 나에게는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 그녀가 내 곁을 떠난 뒤 그때 다시 죽음을 생각하자. 힘을 내야겠다. 힘을 내보자. 달빛이 비춰진다. 오늘따라 유난히 하얗게 비춰진다. 싸늘한 달 기운이 온몸을 장악한다. 난 눈을 감는다. 터벅. 늦은 시각 난 눈을 뜬다. 내 다리를 앗아간 의사의 발자국 소리. 대체 이 늦은 시간 또 왜 찾아온 걸까? 이제 보호자도 없고 사인은 심장마비쯤으로 하고. 어디 보자.
내 다리를 앗아간 의사는 침대 옆에 걸려있는 찻대를 훑어본다. 심장하고 콩팥, 안구, 간. 쓸만한 게 많네. 이 정도면 충분해. 몇 마디 중얼거린 뒤 병실 밖을 나선다. 그의 말을 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내 몸에 있는 장기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비싼 값에 팔려는 수작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난 죽는 건가? 아직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죽어야 되는 건가? 이봐, 신. 정말 신이라는 당신 있어? 있다면 대답 좀 해봐. 난 당신 있다고 믿을게. 아니, 당신이 꼭 있어야 돼. 그래야만 내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내 소원은 날 움직이게 해줘. 아니, 하루만이라도 날 움직이게 해줘. 만약 이 소원을 당신이 들어준다면 난 당신에게 무엇이든 바칠게. 당신은 간절한 이들의 소원은 들어준다고 했잖아. 지금 난 간절해. 제발 부탁이야. 신, 내 부탁을 들어줘. 제발. 재밌는 녀석이군. 그래, 난 존재한다. 뭐야? 지금 내가 잘못 듣는 건 아니겠지? 정말 신이야?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맞아? 대답해줘. 그래, 난 네 녀석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 대신 넌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지? 당신이 악마라면 내 영혼을 바칠게. 당신이 신이라면 난 당신의 종이 돼줄게. 아니, 그런 거 말고 더 재밌는 거, 그걸 원하는데. 더 재밌는 거? 그게 뭐지? 알려줘. 그렇다면 그걸 당신에게 줄 테니까. 글쎄. 그럼 당신이 알 때까지만이라도 날 움직이게 해줘. 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난 당신에게 모든 걸 바칠 테니까 말이야. 좋다. 살아있는 시간 동안 생각해보마. 일어나거라. 그의 말이 끝나자 힘이 생겼다. 3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근육의 감각들이 온몸에 느껴진다. 일어나보자. 생각했던 것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잃었던 두 다리로 되찾았다. 빛이 비춰진다. 아침을 알리는 빛이 비춰진다. 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녀를 찾자. 그리고 그녀에게 사랑했었다고 말하자. 내가 숨쉬는 시간 동안, 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사랑하겠노라 말하자. 난 병실 밖으로 걸어갔다. 야, 김간호사. 너 정말 변태야? 어머, 왜? 그녀가 보인다. 자신의 동료와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는 그녀가 보인다.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하자. 사랑했었던 마음을 말하고 사랑하고 싶다고 말하자. 1032호 한진우 환자에 대해서 난 다 알고 있어. 어머, 박간호사 무슨 소리야. 너 매일 그 남자 훔쳐보잖아. 무슨 소리야. 그녀들의 대화 소리가 들린다. 잠시 사랑 고백을 미루자. 아무도 없는 곳, 그녀와 나만 있는 곳.
그 시간 속에서 고백하자. 그래야 거절당해도 덜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냥 대화만 잠깐 듣자. 너 간병인이 매일 한진호 환자 괴롭히는 거 밖에서 몰래 보면서 웃었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옆반 꼬마한테 용돈까지 줘가면서 괴롭혀달라고 부탁했잖아.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냥 우연히 봤어. 우연히? 그럼 당연하지. 앙상하게 뼈만 남은 괴물 같던 녀석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이해한다.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인간이란 이런 거야. 양면성을 가지거든.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이봐, 나에게 뭘 원하는지 생각했어? 글쎄. 그럼 이건 어때? 내가 살아있는 시간만큼 당신한테 재밌는 걸 보여줄게. 난 병원 창고 쪽으로 걸어간다. 그리고 그 속에 먼지가 쌓여있는 비닐 덮개를 벗긴다. 그곳엔 시퍼렇게 날이 선 메스가 여러 개 놓여있다. 난 미소 지었다. 무섭도록 차가운 메스를 한 손에 엉켜쥐며 미소 지었다. 내가 살아있는 시간만큼 양면성을 가진 것들을 죽여줄게. 당신은 바라만 봐. 바라보는 것만큼 재밌는 것도 없잖아. 곧 간병인이 올 시간이야. 난 병실에 가서 누워있을게. 당신은 지켜만 봐. 메스가 들려진 손에 힘을 주었다. 차가운 기운이 손마디마다 이어지는 것이 느껴진다. 웃는다. 간병인이 공포에 떨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며 고통 속에 죽어가는, 또 장난이 심했던 아이의 눈알이 빠져버리는 상상 속에 웃는다.